노후 준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째 시니어 재무설계 상담을 하고 있는 김성훈 재무설계사입니다. 그동안 3,000명이 넘는 분들의 노후 설계를 직접 점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에 접어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의지하며 살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겹쳐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던 자녀도 몇 번이 반복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음 한편에 죄책감과 서운함이 동시에 들어서 가족 모임에서도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하셨죠. 그 어르신은 돈보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상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주거 유지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경조사 비용. 이런 것들은 노년기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써온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 자산관리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1. 생활비의 고정 지출부터 줄이는 구조 만들기. 노후 재정에서 가장 큰 적은 고정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전기가스 관리비, 통신비, 각종 구독료. 이 비용들이 쌓이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버거워집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68세 여성분은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넉넉해 보였지만 실제 가계부를 보니 고정비만 14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난방전기 수도요금 25만 원, 휴대폰 인터넷 15만 원, 각종 보험료 35만 원, 자동차 유지비 45만 원. 이러니 남는 돈은 매달 40만 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여행은 엄두도 못 냈죠.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보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변경, 필요 없는 특약 해지. 차량은 유지비가 저렴한 경차로 교체,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통신비는 알뜰폰 결합 상품으로 절반 이상 절감.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멤버십 전부 해지. 6개월 후 그분의 고정비는 14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45만 원이 남으니 병원비와 여유 생활비를 별도 계좌에 모을 수 있게 됐죠. 고정비 절감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재정 안정 방법입니다. 2. 연금이자 임대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은퇴 후 매달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자녀에게 손을 벌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과 다릅니다. 노후에는 자동 입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로 72세 남성 의뢰인은 은퇴 전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일부를 안전한 채권과 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고 소형 상가를 공동 구입해 임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110만 원, 채권 이자 25만 원, 배당 ETF 15만 원, 상가 임대료 40만 원, 총합 매달 190만 원이 자동 입금되게 됐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건강 문제나 일시적인 생활비 지출이 있어도 수입원이 계속 흐른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돈을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3. 비상자금은 무조건 생활비 6개월치 이상. 노년 자산 관리에서 비상자금이 없는 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주택 수리, 자녀나 손주의 돌발 상황. 이런 일이 닥치면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때 카드론이나 대출로 메꾸면 이자는 빠르게 노후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한 부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모두 60대 중반,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전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1,200만 원이 필요해진 것이죠. 주식을 팔자니 하락장이라 손해가 컸고 결국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매달 이자 30만 원을 내느라 생활비가 줄고 자녀에게 몇 번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겪은 후 저는 모든 상담자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을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금 계좌에 보관. 이 돈은 예적금, CMA, 단기 채권 등 안전자산에만 둔다. 절대 투자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
비상자금이 있으면 돌발 상황이 와도 자녀에게 미안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건강 유지에 투자하는 것도 재산 관리다. 노년기의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관리라 하면 부동산 예금만 떠올리지만 건강은 그 어떤 자산보다 큰 재산입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상담 의뢰인은 2년간 심장질환 치료와 약값으로만 2,5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교통비 간병비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이분이 후회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젊을 때 건강검진도 미루고 식습관도 방치한 게 결국 노년의 빚이 돼 돌아왔어요. 제 경험상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특히 암심장례혈관 검사 필수,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일상화, 소금 설탕 섭취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나 모임 유지, 건강관리는 곧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재테크입니다. 병원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활비가 여유로워지고 자산을 지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5. 재산 정리와 상속 계획은 미리 해두기. 많은 부모님들이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까지 생깁니다. 한 예로 80세 어르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남긴 건물 한 채와 현금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속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 형제들이 재산 분배를 놓고 소송까지 가면서 변호사 세금법원 비용으로 3천만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돈도 관계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다음을 권합니다. 자녀들과 재산 현황을 솔직히 공유, 공증 유언장 작성, 필요한 경우 신탁제도 활용, 상속세가 최소화되도록 전문가 상담, 무의미하게 보유만 하는 부동산은 처분의 현금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재정정서적 부담 없이 부모의 뜻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나는 나의 부양자라는 마음가짐 유지하기.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녀가 언젠가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마음은 계획을 느슨하게 만들고 준비를 미루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나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제가 만난 한 78세 할머니는 작은 원룸 2채를 임대해 매달 9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로 경비관리 일을 하며 스스로를 부양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손 벌릴 생각이 없으니 내 생활은 내가 벌어서 유지한다는 태도가 인상 깊었죠.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돈이 많든 적든 재산 관리에 주도권이 생깁니다. 자녀도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 다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생활비의 고정 지출부터 줄이는 구조 만들기, 연금이자 임대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비상자금은 무조건 생활비 6개월치 이상 준비, 건강 유지에 투자하는 것도 재산 관리의 핵심, 재산 정리와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기, 나는 나의 부양자라는 마음가짐 유지하기. 이것을 미루면 결국 똑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주거비, 생활비가 겹치면 자녀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고 건강과 비상자금을 지키면 돈뿐 아니라 자존심, 가족관계, 그리고 삶의 주도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위기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